부동산 교육은 랜드프로. 안녕하세요. 랜드프로 아나운서 연호진입니다. 여러분,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 스튜디오를 환하게 밝혀주시는 우리 양소희 세무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세무사님, 양도소득세란 무엇인가요? 네, 양도소득세란 말 그대로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셨고 거기에 따라서 소득이 발생하셨다라고 하면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세금이고요. 이러한 자산은 모든 자산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세법에 열거된 자산에 한하여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양도소득세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쉽게 얘기해서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셨고 그것을 1억 원에 양도하셨다라고 했을 때 얼마의 이익이 나올까요? 자, 5천만 원을 주고 사서 1억에 내가 팔았으니까 5천만 원의 이익이 생기겠죠? 네, 그 5천만 원이 바로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양도차익에 여러 가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든지 기본공제 등을 제외하고 거기에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겠습니다. 네, 시세 차익에 따른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이 양도소득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이러한 양도세를 절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3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필요경비 인정 항목을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과세나 공동명의 활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2 이상의 부동산 양도 시 절세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가 있고 또는 인정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항목들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면 양도차익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서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부동산을 취득하셨을 때 이러한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를 하시게 될 텐데 등기하실 때 보통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받게 되는데요. 그 명세서 안에 해당하는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나 등록세 또는 법무사 수수료 등이 기재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면에 해당 부동산을 보유함에 있어서 매년 발생하는 재산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그 해당하는 건물에 대해서 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챙기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 뭐 벽지나 장판 또는 싱크대를 교체하셨다 이렇게 수선 유지에 불과하는 그러한 비용들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필요경비는 반드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영수증을 못 받은 경우에는 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나요? 네, 아무리 비용을 지출하셨다 하더라도 증빙이 없다라고 하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특히나 2016년 2월 이후에는 법에서 정한 증빙만 인정이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에서 정한 증빙은 적격증빙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데요. 이것만 인정을 하다 보니까 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개정이 됐는데요. 2018년 4월 이후에는 이러한 적격증빙 또는 금융거래증빙, 즉 통장에 출금한 내용이 찍혀 있다라든지 또는 입금증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양도소득세 두 번째 팁도 좀 알려주시죠. 네, 두 번째 팁은 비과세 또는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먼저 비과세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귀농 많이 하시잖아요.
8년 동안 본인이 그 지역에서 직접 거주하면서 경작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자격농지 감면이 있고, 국가 등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당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공동명의 시 구체적인 절세 사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양도소득세도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이 더 많이 과세되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을 분산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양도차익이 1억 원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거를 한 사람 명의로 과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양도차익 1억 원에 대해서 세율이 35%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산출세액은 2,01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 이 1억 원에 대해서 공동 명의로 하여서 지분 5대 5다라고 가정을 한 경우에 한 명당 양도차익은 0.5억 원. 자, 여기에 대한 세율은 24%, 그리고 여기에 따른 세금은 678만 원으로 이거를 2명으로 환산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1인 명의보다 더 훨씬 유리한 그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절세 팁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2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셨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절세 팁인데요. 예를 들어서 2개의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각각 양도차익이 10이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양도세는 하나의 연도에 여러 건의 양도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경우 해당하는 연도를 모두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연도에 양도세를 과세한다라고 하면 이 10을 모두 합산하여서 20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경우 동일 연도에 과세를 하지 않고 각각 다른 연도에 양도를 하게 되면 소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절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본공제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각각 적용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연도에 양도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고요. 반면에 양도 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즉 A 부동산은 10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였고 B 부동산은 오히려 5만큼 손해가 발생하셨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로서 동일 연도에 과세를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통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5에 대한 부분만 세금으로 납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오히려 동일 연도에 양도를 하셔서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절세에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도소득세와 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유익한 절세 팁 잘 활용하셔서 세금 감면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배우고 투자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